오늘 4주차 수업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계속되는 업무와 이제 봄철이어서 이제 회사에서들도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직장과 이제 학업을 병행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학년이 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1년 지났고요. 이제 곧 2학년 1학기 시작했으니까 1학기 잘 수업 잘 따라오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잘 따라서 공부하시고 또 여름방학 지나서 2학년 2학기 하시면 금방 이제 졸업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드시겠지만 조금 좀 자신이 초기에 세웠던 목표를 좀 잘 유지하셔서 슬기롭게 예, 학업도 열중해 주시고 개인의 어떤 직장 일도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또 당부 기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실천 개념, 뭐 의의, 그 다음에 특징들, 뭐 이런 커뮤니티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복지라고 한국어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어로 표현한 마땅한 말이 없어서 이 교재에서는 커뮤니티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커뮤니티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수업들을 함께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의 역사적 과정,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선진국인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순으로 커뮤니티 실천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복지 선진국들의 예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시사점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 선진국의 어떤 사례들을 같이 둘러보면서 그 사례들을 공부하고 또 우리한테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적응해 나갈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대표적으로 영국 제3장 영국의 커뮤니티 실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국의 그 커뮤니티 실천은 이전에 뭐 많은 역사들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런 것보다는 20세기 이전으로 20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20세기 이전과 이후에 진행된 상황들, 그 다음에 20세기면 1900년대죠. 1900년도 초반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까지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까지 흐름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20세기 이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제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의 커뮤니티 실천의 과정들, 굉장히 변곡점이 많았던 시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기에 영국은 복지 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왔는지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게 될 거고요. 이후에 세 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1970년대까지 이 앞전 시간에 배우셨던 비버리지 보고서, 그 다음에 시본 보고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기억을 해내시면서 강의를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70년대 이후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후에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이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들이 어땠는지를 같이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이후에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들까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예, 예. 영국에서의 이제 커뮤니티 실천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선적 온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쉽게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든 뭐 어떤 그런
조금 좀 여유가 있는, 아니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부유층이나 뭐 그렇지 않은 빈곤층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아니면 부유층이 빈곤층에게, 아니면 그 지도자층이, 예, 그 일반 어떤 백성 서민들에게, 예, 일반 시민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자선이죠. 그다음에 그러한 마음들을 온정주의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자선적 온정주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19세기 이전에 어떤 그 흐름들은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개 영국이 이제 가장 먼저 산업화 사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봉건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되고 현대화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인구들이 넓은 농토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산업화되어 있는 자본을 중심으로 도시에 모여서 자본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었고요. 자본가 계급이 기존에 내려받았던 귀족 계급과 함께 자본가 계급의 신흥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자본가 세력들이 식민지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영국에서는 이러한 자본가들이 모여서 그 더 많은 생산, 더 싸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했던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속도도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들이 농사와는 다르게, 이전에 봉건 시대에서 농촌 경제를 중심으로 했던 그 경제 생활과는 좀 더 다르게 엄청난 노동력과, 예, 그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또 기계는 사람과 달리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농사를 짓던 그런 농경 시대보다는 훨씬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한 시기들이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러한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죠. 자본가와 노동가 계급의 양극화. 그 다음에 귀족 계급과 서민 계급의 양극화.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그 영국에도 이 산업화가 되면서 웨스트엔드, 그러니까 서쪽 마을과 동쪽 마을로, 서쪽 마을에는 자본가 계급, 귀족 계급들이 새로운 도로도 닦고 공장도 짓고 건물도 지으면서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획득했던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새로운 도시화, 산업화, 현대 산업화된 어떤 많은 건물들도 짓고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살아가기 좋은 환경에 서쪽 마을, 웨스트엔드라는 마을들을 만들죠. 그러면서 도시화되면서 자본가들에 속해서 노동가 계급으로 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서쪽에서 사셨던 게 아니라 템즈강을 기준으로 동쪽 이스트엔드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좀 노동가 계급들이, 시민 노동자 계급을 가진 많은 분들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 예, 모여서 살게 된 어렵게 지내게 되는 서민 계층의 마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양극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이분들이 건강하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우리 공장에 와서 일을 할 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냄새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노동자들은, 예,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여성분들도 일을 하거나 요즘 이야기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매일 힘들게 일을 해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많은 그 영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지배계급들, 자본가 계급의 그 부유층의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죠. 자선적 온정주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있어야 내 동장, 그 자본으로 만든 내 공장이나 생산 설비들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방법,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할 수 있고 우리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인이나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최소한의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기, 그렇지 않으면 병을 앓거나 질병이 있어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가 자본가 계급에게 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운정들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선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외부자가라는 얘기는, 이 외부자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되어 있는 웨스트엔드에서 서쪽 마을의 부유층에서 살고 계신 많은 자본가 계급들에서 일부 좀 그 복지의 생각을 가지신 많은 사람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웨스트엔드, 이스트엔드, 동쪽 마을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지원을 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초창기에는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이 자선적 온정주의적으로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로 식민지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식민지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초창기 19세기 초만 해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잉글랜드, 영국이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그레이트 브리튼이죠. 위대한 영국이죠. 예, 즉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기계 문명이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다른 미개척지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뭐 여러 또 심지어는 동아시아의 많은 그 백길로 닿는 이런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에 영국의 그 문화제도나 자본제도를 심어주기 시작을 하죠.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일부 원래 그쪽 토착민들 중에서 그쪽의 지배계층들을 포섭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리운으로 내세워서 원주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노동력 착취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선을 베푼 게 뭐냐면 문화나 시스템들을 국가나 식민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러한 문화들을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식민지 사업인 거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노동력이나 아니면 귀한 향초나 그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시아에 가서 또 다른 어떤 금이나 은으로 바꾸고 도자기로 바꿔서 자국 내 영국에 갖고 와서 그 중간에 생겼던 유통마진을 가지고 요즘 이야기죠. 중개무역의 어떤 큰 이득을 가지고 와서 영국의 자기네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더 강성하게 만들어 나갔던 그런 어떤 큰 틀의 그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선적 온정주의를 가지고 식민지를 운영을 해왔던 거고요. 그 식민지 운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그런 시스템들이나 사회의 체계들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선적 온정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러한 과정 중에서 세틀먼트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틀먼트 운동은 인보관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토인비홀 뭐 이런 그 대학인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어려운 웨스트엔드가 아닌 이스트엔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회개혁 운동을 한 게 바로 인보관 운동, 영어로 세틀먼트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우리 이제 자선봉사나 아니면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세틀먼트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었고, 두 번째 체리티 자선조직협회라고 해서 SOC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웨스트엔드에 살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 속해 있는 부유한 마을, 웨스트엔드 서쪽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중산층의 여성분들이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해서 우회 방문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동쪽 마을에 어렵게 살고 계시는 빈민가에 찾아가셔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교육도 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자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아닌 이스트엔드 빈민촌에 살고 계시는 그 개개인들에 대해서 의식도 바꿔드리고 건강도 찾아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이런 자선조직 협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 커뮤니티의 외부자가
예, 선한 뜻을 가지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원들을 해들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영국의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의 첫 번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집합적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예, Collective Community A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단체로 모여서 하는 어떤 활동들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자선적 온정주의는 외부자가 외부로부터의 커뮤니티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빈민촌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 욕구가 충만한 지역사회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지역사회를 바꾼다든지 변화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들, 개개인들의 어떤 욕구들을 채워줌으로써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해소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예, 지역사회가 좀 더 그런 문제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예, 그 외부로부터의 예, 커뮤니티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초기는. 자, 두 번째, 집합적 커뮤니티 행동은 내부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내부로부터의 커뮤니티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당사자인 커뮤니티 스스로의 예, 당사자인 커뮤니티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주체적인 커뮤니티 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외부에서부터의 커뮤니티 실전을 받아서 지역사회 토인비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들의 도움으로 클라이언트들의 개개인들의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복지 마인드나 교육이나 예, 어떤 그 지역사회 환경의 가정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민지 사업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영국의 사람들이 아니면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 엄청난 식민지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경우에 초창기에는 원주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초기에 그 식민지 국가를 대신해서 예, 그 식민지를 다스렸던 그런 귀족들 아니 부유층이나 이런 분들 지배층을 빼고는 많은 서민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부에서 우리가 식민지를 예를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약탈당할 수는 없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예도 그렇죠. 일제 초창기에는 뭐 일제가 들어와서 총독으로 있고 뭐 했지만 우리가 저항운동도 했고 또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도 했고요.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죠. 초창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들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만의 힘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죠. 그것처럼 영국이나 서구 유럽에서의 식민지로 삼았던 그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들도 초창기에 그 많은 수탈과 약탈을 당하는 와중에도 점점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독립운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즉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커뮤니티 스스로에 의해서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루어내기는 사회운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의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글로스고 인대 파업 사업이라고. 영국에서도 글로스고라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층들은 다 웨스트엔드 서쪽 마을에 산다고 했죠. 실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들은 도시화되면서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력을 공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다 이스트엔드라고 하는 동쪽 마을에 사셨죠. 근데 이 동쪽 마을에 있는 글래스고라는 곳에서 임대비 그 상업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 하는데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임대를 하는 사업들이 그 지배계층 등에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임대비에 대해서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실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한다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임대비를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임대하셨던 분들끼리 모여서 임대하지 않고 파업을 하신 거죠.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노동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임대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집단의 스스로 당사자들이 변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산업이 발달을 해도 노동자들이 일을 할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면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실업자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노동하시는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노동운동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도 사회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죠. 여성 참정권 운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에서의 독립운동, 이러한 것들이 바로 초기의 자선적 온정주의, 외부로부터의 자선 어떤 커뮤니티 커뮤니티 실천이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두 번째는 집합적인 커뮤니티 운동이라고 해서 내부로부터의 커뮤니티 실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발전된 과정이 뭐냐? 바로 민관 협력의 커뮤니티 개발, co-governance,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여서 CD로 커뮤니티 개발 CD로 표현을 하는데요. 민과,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국가 아니면 정부,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서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거에 맞춰졌다, 협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외부로부터의 커뮤니티 실천, 두 번째 내부로부터의 커뮤니티 실천, 세 번째가 바로 민관이 협력했다. 즉 자본과 커뮤니티가 함께, 자본자와 노동자가 함께, 자본가가 지배계층이고 노동자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서민들로, 국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관들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민관협력, 커뮤니티 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즉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커뮤니티의 욕구들, 노동에 관한 문제, 여성 참정권에 관한 문제, 임대하는 어떤 임대비가 너무 올라서 경제 활동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좀 제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후에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때는 영국은 고용에 대해 길드라는 걸 만들어서 했었죠. 그래서 그런 집단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던 것에 대한 보장들을 해주기 위한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것도 이러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서비스들을 핵심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부터의 특징이 뭐냐? 커뮤니티를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함께 했었는데요. 시범 보고서,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을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 테니스가 게마인샤프트, 게셀샤프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죠?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시범 보고서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자원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게마인샤프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도 있고, 또 게젤샤프트, 계약사회, 도시사회에서의 커뮤니티도 인정을 하는데, 그 도시사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도시사회를 이루고, 그것도 큰 틀에서의 도시사회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게젤샤프트의 많은 커뮤니티들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커뮤니티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맞춰줄 수 있어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커뮤니티의 발전이다. 그래서 시범 보고서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안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제 시범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 이때부터 커뮤니티를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들에 대해 커뮤니티의 실천에 자칫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커뮤니티가 더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커뮤니티 실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흐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자선적인 운정주의. 두 번째, 집합적인 커뮤니티. 즉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관 협력한, 내부와 외부가 협력해서 협치를 통해서 커뮤니티 지역사회 복지 실천들의 흐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그 자본, 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흐름들을 한번 같이 봤고요. 이제 이어서 20세기부터 이후 현대까지의 어떤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들을,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들을 함께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의 흐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수업들을 이어나갈 거니까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